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도 짠!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전소설 강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 감상할 때 구구절절 뭐 한 단어 뜻풀이 모든 걸 다 공부하면 뭐 좋겠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제로 정말 한 편의 사극을 보는 것처럼 전체 줄거리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인물의 특성, 인물 간의 대립 관계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도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 줄거리를 제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역시나 저는 이렇게 전체 작품을 다 읽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구절구절 필요한 구절까지도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권칙의 강로전이라는 작품이요. 이게요, 제목이 진짜 파격인 게 강씨, 이게 오랑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씨 오랑캐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 강홍립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강홍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약간 실제 역사 사료를 찾아보면 평이 갈려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 권칙이라는 사람이 이 강홍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씨 오랑캐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입장을 담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간단한 역사부터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1592 있을 수는 없어! 할 때 1592년, 이게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 임진왜란이잖아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군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준 나라가 어디게?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데 외적을 물리치는데 그래도 도움을 줬어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 이 은혜를 언젠가 갚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야. 그리고요, 이제 시대가 조금 흘러서 1619년, 이게 바로 이 작품과 관련 있는 배경인데요. 명나라와 이때 청나라의 교체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청이라는 이름 이전에 후금이라는 이름이었고요. 후금이 이제 세력을 강력하게 키워서 청으로 된 거거든. 근데 이 명과 후금이 대립을 했던 때고요. 그때 큰 전투가 있었어. 심하 전투라고 있고요. 지금 강로전의 배경이 바로 이 심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힘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명나라를 친 거야. 그때까지는 명나라가 꽤 잘 나갔을 때인데 이제 시대의 이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명은 점점 쇠하고 이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크면서 점점 힘을,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후금이 명나라를 쳤을 때 명이 어떻게 했냐? 야, 조선아, 너네 좀 도와주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조선에서는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수들이 출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 거야. 아니, 실리를 따져야죠. 지금 딱 봐도 이 후금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 너무 대놓고 명 도와줬다가 나중에 같이 나락으로 가면 어떡하죠?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무슨 소리? 그래도 우리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하는 입장도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이제 임금이 그래, 명나라 파견 가라 해가지고 원수로, 장수의 우두머리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로 뒤에 이제 1627년에 정묘호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역사적으로 너무나 아픈 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병자호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문학 고전 작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병자호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이에 이 작품은 창작됐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요. 1630년에 아마도 창작되었어. 정묘호란 직후에.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권칙이라는 사람은 있잖아. 이 심화 전투에서 강홍립 때문에 밀린 거야. 강홍립이
계속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어. 명나라 편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됐는데 괜히 청나라 입장 해가지고 뭔가 싸우는 둥 마는 둥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저 강홍립 저거 오랑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내용이 지금 강로전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지. 여기 보세요. 심화 전투 때 후금 교체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핵심은요. 내 탓 아님, 모든 건 강홍립 탓, 얘가 오랑캐야, 오랑캐나 다름없어 라는 얘기고요.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은 숭명, 배청, 명나라를 숭상, 청나라를 배척, 대명, 의리,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라는 입장이 깔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를 도와주로 파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전쟁에 대응을 한 이 강홍립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전체 줄거리. 강홍립은 오랑캐다. 이게 이 작품 첫 시작이요. 정말 아주 파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바로. 이제 우리 수능 완성에는요. 앞부분 줄거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은 조선의 큰 성씨요. 로는 오랑캐를 뜻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강씨 가문에서는 대대로 글 잘하는 선비와 유명 인사들이 나와 세상에 이름을 달리고 높은 벼슬을 했다. 근래에는 강사상과 강신 부자가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지위에 올랐다. 강신의 아들이 바로 강홍립이다. 강홍립은 부친과 조부의 뛰어난 공적을 이어받고 빼어난 글재주를 가졌기에 세상을 우습게 보고 출세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여겼다. 그러더니 과연 선조, 정윤연의 알성과에 급제하여 10년 동안이나 대궐을 출입하며 임금을 곁에서 모셨다. 광해군 때에도 높은 벼슬을 잃지 않고 10년 동안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여 임금이 시험삼아 함경남도 병마사의 직책을 맡겼는데 임무를 잘 수행해서 장군과 재상의 지위에 올라 나라를 지킬 중신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모두 받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굉장히 능력적으로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인데 그 능력을 잘 발휘를 안 하더라는 거야. 알겠죠? 더 비판할 지점이 되는 거죠. 말령 무오년의 건주에, 여러분 건주라는 건요, 지금의 만주 길림성 지역이고 명나라 때 여진족의 집단 거주지로 이 건주를 근거지로 삼아서 후금이, 이게 청나라가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이 건주의 오랑캐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후금을 얘기하는 거야. 명나라와 원수가 되더니 군대를 일으켜 명나라를 침공하여 요양 지역에 몇 개 진을 연거푸 함락시켰다. 이게 후금이 막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명나라 황제가 진노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토벌하게 했다. 이에 지난날 정외경략을 지냈던 양호가 다시 정로경략에 임명되어 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금을 협공하자고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에서도 강홍립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파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강홍립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 문무에 능했어. 근데 광해군 때도 요직을 두루 걸쳤어. 조건은 충분했지. 근데 얘가 실력 발휘 안 한 거야. 그 다음 명나라 숭상을 하는데 무오년에 후금이 명나라를 침공하자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조선은 자 여기 있죠. 대명 의리,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홍립을 원수로 세워서 출정을 시킨다. 자 그러나 나갔으면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 형식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치껏 눈치를 봐서 나가만 준 거야. 홍립이 어떻게 했냐. 광해군의 밀지를 핑계 삼아. 밀지라는 건 왕이 비밀스럽게 내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장수들이 강홍립한테 아니 왜 우리 싸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쉬고만 있습니까? 빨리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러니까 야 기다려 다 뜻이 있어. 임금이 나한테 보낸 밀지가 있거든. 나 그 밀지에 따르는 것뿐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다렸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뭔가 좀 쉬었다 가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랑캐들 다치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진짜 장수 맞나? 우리의 우두머리 원수 맞나? 이러면서 막 그 아래 막 뜨거운 명에 대한 의리가 뜨거운 장수들이 막 화가 난 거야. 근데 그때도 이 강홍립이 임금이 나에게 보낸 밀지가 있는데 말이야. 그 밀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거니까 일단 믿고 따라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지를 핑계 삼아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자 함께 출정한 장수들은 어떻게 화를 내줘. 그래서요 여기서 또 인물 간의 대립 중요하잖아. 강홍립과 함께 출정한 우리나라 장수들 간의 대립이 있어요. 이때마다 강홍립은
임금이 나에게 준 밀지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며칠 사정을 지켜보자던 홍립은 누르하치에게 항복하는 글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후금의 우두머리한테 항복하는 글을 보내는 장면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요. 장수와 병사들에게는 오랑캐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명까지 내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장수들과 강홍립이 대립하는 부분 제가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명나라 장수도 유정이라는 이 장수도 강홍립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이렇게 칼 겨누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칼을 뽑아 금세라도 벨 듯 홍립을 겨누었다. 이제 갈등이 그게 달한 거야. 조선의 장수들도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 군량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늘 바닥이 났다고 거짓말하며 중국 장수의 화를 돋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홍립이 말했다. 나에게 밀지가 있으니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오. 이젠 안 통해. 장수들이 말했다. 밀지에 오직 물러나 움츠리고 있으라고만 써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던 그때니 밀지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밀지 거리지 말고 좀 보여줘라. 너 거짓말 아니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홍립이 말했다. 며칠 돌아가는 사정을 보는 게 좋겠소. 계속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누르하치한테 항복의 뜻을 밝힙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사실은 후금을 해하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조선은. 근데 명나라 눈치 보여가지고 일단은 형식상 이렇게 파견이 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 좀 부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마지막 부분에 그 편지를 받은 이제 누르하치가 엄청 다행이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은 조선인들이 명나라를 도와서 파견이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웠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들이 많고 용감한 장수들이 많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항복을 해주니 이제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마무리되는 부분까지가 수능 완성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볼게요. 이제 후금편의 선거지. 어찌 보면 겉으로는 명나라를 돕는 원군으로 간 거지만 후금과 강화, 결국 홍립은 누르하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거죠. 항복하고 후금과 강화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자라는 약정, 그걸 맺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우리나라 왕에게. 광해군은 그 직무를 다했다라고 하면서 답서를 보내주고요. 이제 후금편에 결국 서서 누르하치랑 잘 지내요. 누르하치도 홍립을 아낍니다. 홍립의 글재주를 높이 사서 인재를 얻었다면서 기뻐하고 이 홍립 역시도 그에게 충성을 다 바치게 되죠. 그래서 같이 후금으로 가요. 홍립은 누르하치를 부추겨 요동과 심양을 공격하게 하는가 하면, 그리고 누르하치가 주선한 한인의 딸과 또 여기서 결혼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고 누르하치랑 교류하면서 잘 지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명나라랑 우리나라 군사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강홍립은 항복하고 거기 잡혀갔을 때도 이렇게 누르하치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냈던 거지. 그러다가 갑자년에 망명한 역적 한윤이 홍립의 친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조선 정벌하자라고 제안하자, 그러니까 강홍립은 뭐? 내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이러면서 군대를 보내주면 조선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거 거의 막 영모 아니야? 왕이 될 생각까지 하는 거야. 아니, 내 친족들도 다 멸했고 내가 이제 조선을 쳐야 되겠다. 내가 조선의 왕자리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누르하치를 설득했는데 결국은 그건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제 교재는 없지만 이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강홍립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누르하치에 이어 홍타이지가 즉위하자 홍립은 조선을 위협하여서 화의를 맺도록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홍립은 이제 조선을 위협하는 입장에 서게 됐어요. 완전 역적이죠. 자, 가족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짓된 정보를 믿은 거야.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홍타이지의 두 왕자와 함께 조선을 침입한 홍립은 친족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면서 뒤늦게 이제 두문불출하다가 집 밖으로 안 나와. 그러다가 병으로 생을 마감해요. 어머나, 이건 뭐예요? 새드 엔딩이잖아. 새드 엔딩. 비참한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오랑캐 짓을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이제 권칙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에 들어있는 이 강로전이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나 한번 여유 시간에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쌤서희TV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